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일단 국내 경기의 경우에 골대법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리그 막판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혼란만 가중을 시킬 것 같아서 골대법 계산은 리그 한두 경기 남은 시점에는 좀 중요치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하에 분석 내용만 말씀드린다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회차별로 큰 이변들을 잡아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배팅맨님 이변 전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래도 남들 다 맞추는 거 적중하는 것보단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고 적중을 시키는 게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서 영상을 보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분석 내용 들어보시면 이 경기를 꺾는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경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기들 분석에 대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영상 업로드 이후에 멤버십 분들께는 최종 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내일 구매 마감 2시간 전까지 배당 흐름이나 경기력적으로 이변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멤버십 분들께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다들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 서울 대 강원. 서울은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떨어졌지만 강원 또한 동기부여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서울은 수비에 김남춘, 미들의 고요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나 FC서울 경기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손실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 강원에 신광훈, 조재환, 이현식, 김지현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상자로 인한 전력 손실을 볼 때 강원이 좀 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기 서울의 홈 경기장이기도 하고 FC서울 팬들 앞에서 처음으로 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 입장에서는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기성용 선수가 공 잡아서 뻥뻥 찔러주면 관중들이 막 오, 와, 막 하면서 자신감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FC 서울이 유관중 경기에 전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관중들 앞에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관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FC서울이 유리하다고 보이고 강원이 현재 올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4연승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변이라고 한다면 무승부를 보고 있지만 투포를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FC서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제주 대 수원. 수원 FC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경남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수원 FC가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3대4로 패배를 하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현재 승점 51점으로 1위, 수원 FC가 승점 48점으로 2위가 됐죠. 그나마 수원 FC가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3득점을 하면서 득점 수가 48득점으로 제주보다 4골이 앞서 있습니다. 승점이 같아질 경우 다득점으로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FC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나머지 경기들을 다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경기고 제주는 최소 무승부 이상을 해야 승점 차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1위를 할 수 있고 수원FC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득점수로 인해 1위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승점으로 인한 상황은 현재 이런 상황이고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윙백 정우재 선수를 빼면서 수원FC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준민규 선수도 4경기째 결장을 했는데 그 정도의 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들고 있어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나오면서 힘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주포인 공민현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는 게 제주로서는 전력 손실로 보이고 주민규 선수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부상 복귀 이후에 컨디션이 정상 상태인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제주는 공격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수원FC가 이번 시즌 제주를 상대로 1무 1패로 뒤지고 있지만 맞대결에서 라스 벨트비크 선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벨트비크의 제공권으로 인해서 수원FC의 공격 루트는 마사, 안병준, 라스벨트비크에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충남 아산 대 FC 안양. 자, 꼴찌와 꼴찌 바로 위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겨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경기로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K리그2라도 아무리 그래도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인데 드로잉 파울을 하는 거 보고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아산이 경기력이 좋기는 한데 문제는 골 결정력이라고 보입니다. 마무리가 너무나도 안 좋고 그건 FC 안양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경기력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당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 이기거나 져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정 쓰레기인 FC 안양의 1.8대의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2점대의 정배당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의심되는 정배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FC 안양의 승은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남 아산의 승과 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상대 진영까지 충남 아산이 잘 갈 것으로 보이고 간다면 볼을 잘못 차서 골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차는 거 말고 잘못 차서 골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두 팀 모두 골을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기 때문에 무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아산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인천 대 부산. 인천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김호남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지만 10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불리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죠. 퇴장을 당했으니 이번 부산과의 경기에도 나오지 못하고 한동안 김호남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를 했었던 인천이기 때문에 그닥 전력의 손실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인천이 아길라르와 무고사를 투톱으로 내세웠던 전술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강원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무고사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좋아 보이고 부산은 수원과의 경기에서 역시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았던 수원을 상대로 잘 비볐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필드골이 너무나도 안 나오는 부산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오늘 성남이 수원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승점이 25점으로 동점이 됐으나 다득점에서 밀려서 10위는 부산, 11위는 성남, 그리고 12위 꼴찌는 승점 21점으로 인천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인천은 다음 경기는 다음에 생각하자 이거야. 자, 무조건 부산과의 경기, 이 경기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24점으로 꼴찌인데 일단 3점을 따야 다음 경기를 생각을 하겠죠. 물론 부산과 무승부를 하고 성남과 부산 경기에서 성남이 진다는 전제 하에 인천이 서울 원정을 가서 서울을 잡아내면서 성남과 승점이 같게 되면서 다득점으로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기 인천은 승점 3점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즌 1승 1무로 부산이 상대 전적에 앞서 있고 부상자 또한 없는 부산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천의 승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잔류왕이라 그렇대요. 다 이유가 잔류왕이래. 그게 인천 승의 이유의 끝이래요. 자, 이게 투표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천 승에 지금 거의 40% 가까이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일단 승패로 갈릴 것으로는 보이고 인천이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뒷공간을 많이 내주거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퇴장 같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단통패 예상을 하고 잔류왕 인천은 이제 2부 리그로 정말 내려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시티. 일단 저는 이 경기 굉장한 이변 경기로 일단 투포를 잡아서 갈 생각입니다. 일단 웨스트햄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안토니오 원톱을 앞세워서 포르날스, 라이스, 수책, 보엔의 미들진 그리고 5백을 내세워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맨시티는 수비적인 자원으로 벤자민 맨디, 나단 아켈, 라포르테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미들의 데브라이너, 제수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FC 포르투와의 경기를 주의 깊게 봤는데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라인이 정렬이 안 되는 느낌이고 뭔가 모르게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보였어요. 아마 이번 경기에서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서로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웨스트햄이 승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자, 풀럼은 지난 셰필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알렉산더 미트로비치 때문에 제가 미쳐버리치가 됐어요. 페널티킥을 아주 그냥 대기권 밖으로 쏴버리더라고요. 덕분에 기분이 아주 상큼했죠. 자, 그리고 셰필드의 측면 공격에 수비가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어요. 이걸 크리스탈 팰리스에 대입을 해보자면 수비로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뻗치면서 측면 공격이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셰필드보다 훨씬 단단한 수비에 좋은 역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에게 측면을 탈탈 털렸던 풀럼이 전반적으로 공격을 주도하긴 하겠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깨기에는 미트로비치의 결정력에 믿음이 가지를 않고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아이에우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것은 전력 손실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운젠트, 자아로 이어지는 측면 공격은 풀럼의 수비를 뚫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풀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맨유 대 첼시. 자, 맨유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맨유가 파리 원정에서 역시 승리를 했죠. 자, 일단 파리 원정을 다녀온 맨유보다 홈에서 경기를 했던 첼시가 체력적으로는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맨유는 카바니 선수가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격에 마샬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레시포드와 제임스 투톱의 페르난데스가 뒤를 바칠 것으로 보이죠. 맨유의 승 쪽에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파리 생제르맹을 이기고 온 맨유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첼시의 불안한 수비와 돈을 엄청나게 쳐들인 것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불안했던 골키퍼 맨디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케파 골키퍼는 벤치를 지킬 것으로 보이고 특히 왼쪽 윙백인 치르에 선수가 복귀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맨유는 경기력은 더럽게 안 좋은데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첼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맨유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리버풀 대 셰필드. 자, 이 경기 12번 경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당연히 리버풀 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다이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에 허점을 보일 것으로 보였던 리버풀이었지만 아약스와의 경기에서 파비뉴 선수와 고메즈 선수의 센터백 라인도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보입니다. 리버풀이 괜히 리버풀이 아니죠. 어쨌든 최근 연패에서 지난 풀럼과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간신히 승점 1점을 챙긴 셰필드가 리버풀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활약을 하기에는 미드필더 존 플렉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게 아쉽습니다. 물론 존 플렉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 이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을 생각하고 있고 앞서서 왜 12번 경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냐고 했냐면 축구 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는 경기들 중에서 8번과 12번 경기가 굉장히 무승부가 잘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회차부터 지난 42회차까지 8번과 12번의 무승부가 나온 빈도수를 조사해 보니까 60%가 8번 혹은 12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8번 리버풀의 단통 승을 봤을 때 12번 사우스햄튼 대 에버튼 경기에서 어떤 팀을 택하던 무승부는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마침 에버튼의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너무나도 크죠. 수비에 셰이머스 콜먼 선수, 미드필더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공격에 히스알리송, 수비, 미들, 공격에 전반적으로 주요 선수들이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옛날 원정 고자였던 에버튼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사우스햄튼의 경우도 무사 제네포 선수가 부상, 테오 월커 선수가 에버튼에서 임대로 왔기 때문에 임대 규정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월콧이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풀어내는데 저는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또한 경기를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12번 경기 사우스햄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리버풀 단통 승에 12번 경기 사우스햄튼 단통 무승부 예상해요. 자, 9번 경기 대구 대 포항. 대구가 지난 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크게 작용하는 팀이라고 보이고 역시나 아챔 진출이 확정되고 나니까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포항도 대구와 같이 동기부여가 없죠. 남은 경기들 다 승리를 해봐야 어차피 3위죠. 하지만 포항은 올 시즌 다득점 1위라는 목표가 있고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들을 무패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김기동 감독님의 의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울산이 2명의 퇴장이 있기도 했지만 대승을 거둬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항이 원래 스쿼드대로 주전 선수들을 내보낸다면 포항이 경기력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 뭐 상대팀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안 좋아 보이고 하지만 포항이 베스트 전력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대구가 어쨌든 전 경기에서 대안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타겟형 에드가 선수는 없어도 어쨌든 대안으로 타겟형 공격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포항과의 맞대결에서도 3대2로 대구가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 대안과 세징야, 김대원의 공격 라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가 홈팬들이 있는 이번 시즌 마지막 6완중 홈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광주 대 상무. 자, 광주는 역시 전북과의 경기에서 윌리안 선수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펠리페 선수의 부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4대1 대패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 공격에 펠리페 선수, 수비에 홍준호 선수가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미들라인에 박정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박정수 선수가 굉장히 언론에서 잘 안 다뤄줘서 그렇지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선수인데 출전이 불가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펠리페 선수와 홍준호 선수가 돌아오는 광주는 다시 한번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 선수의 공격 라인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광주 전용구장 홈에서 1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팀 상주 상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번 시즌 강등 확정이어서 원래 동기부여가 없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광주와의 맞대결 전적 두 번 모두를 1대0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광주의 윌리안 펠리페 엄원상 삼각편대의 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누구 한두 명 빠진 상태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광주의 삼각편대가 모두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 홈 전용구장에서 3연패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주 상무는 상주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도 승리로 잘 장식을 했다고 보고 슬슬 이제 김천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인들이 이사 가는데 포장이사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이사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로테이션 자원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광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울산 대 전북. 자, 이 경기 뭐 다들 보셨다시피 울산이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개 욕먹을 짓을 해버렸다라고 보입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김도훈 감독님께서 멀쩡한 골무원 주니어를 놔두고 비온 존슨 원톱을 선발로 내보냈죠. 물론 전북과의 경기를 염두에 뒀다고 감안을 해보지만 포항을 상대로 자신감이 많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비온 존슨 퇴장, 불투이스 퇴장의 4대0 대패까지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북은 어떠한가 하면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고 심지어 부상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북의 공격에는 한교원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복귀한 한교원 선수의 활약이 좋고 지난 광주전에서 몸살로 엔트리에서 빠졌었던 홍정호 선수까지 정상 상태로 돌아오면서 울산전을 앞두고 부상 한 명 없는 완벽한 상태의 전북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두 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울산을 상대로 전북이 모두 승리를 했었고 한교원 선수는 울산과의 두 번 맞대결에서 모두 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모든 상황들이 전북의 승을 가리키고 있지만 몰라이시 감독님이 갑자기 조규성을 원톱으로 내보낸다던가 그런 뻘짓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몰라이시 감독님이 그래도 울산을 만나면 좀 정예 멤버로 출격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변 없이 울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사우샘튼 에버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샘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하고요. 1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울버햄튼은 리즈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뉴캐슬은 맨유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좀 공격적으로 임했으나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맨유에 1대 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두 팀 모두 주요 선수의 결장은 없어 보이고 울버햄튼은 네토, 히메네스, 트라우레의 삼각편대가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은 칼럼 윌슨 원톱에 그 뒤를 받쳐주는 프레이저, 쉘비, 핸드릭, 생막시맹이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좀 수비적인 형태에서 한 번의 역습을 추구하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버햄튼이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팀이 팽팽한 상황 속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한쪽이 골을 기록하면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기본적으로 맞대결 전적에 있어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승패로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저는 변별력을 위해서라면 울버햄튼의 패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울버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아스널 대 레스터. 일단 이 경기는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스널이 홈에서 최근 10번의 맞대결 동안 패배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고 일단 아스날은 오바메양, 라카제트, 페페, 오페라 라인이 출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건 좀 전력 손실로 보이고 레스터 시티는 바디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나 최한지 선수가 약 3개월가량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은디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 센터백 쇠한지의 공백은 확실히 클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아스날이 잘 공략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의 픽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굳이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건 제가 본 팀들의 경기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나의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랑 똑같이 찍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골 때리는 가족분들 이제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축구토토 승무패 43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